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인천 전체의 어떤 정치적인 이슈 우리를 한번 정리해 봤고요. 이어서 이제 인천시가 앞으로 어떻게 변하고 또 각 구별로 떻게 이슈들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인천의 이게 지도인데요. 지도를 보시면 지금 현재는 이렇게 강화군, 중구, 서구, 계양구, 부평구, 동구, 미추홀구, 남동구, 연수구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웅진군, 강화군이 있죠. 두 개의 군, 그다음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 두 개의 군과 여덟 개의 구에서 이제 10개의 기초자치단체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내년도 7월부터 내년 7월부터 이게 바뀌어요. 바뀌어서 지금 현재 이 중구가 여기하고 요 내륙에 이만큼 이렇게 중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중구의 일부분이 영종구로 가고 이 내륙의 일부분은 또 이렇게 에, 합해져요. 중구 내륙에 제물포구라는 게 이쪽에 생깁니다. 제물포구라는 게 제물포 여기 있죠 지금 여러분들 아시는. 그리고 이 서구가 이렇게 크죠. 서구가 이게 인구가 제일 많아요. 그래서 60만 명 이상인데 여기에 이제 검단 신도시가 개발이 돼 있죠. 그래서 이쪽을 검단구로 이렇게 바뀝니다. 그래서 제물포구, 이 동구하고 중구 여기를 합해서 제물포구 이렇게 바뀌고 그다음에 여기가 서구가 그대로 남으면서 여기에 검단구가 생기고 영종구 이렇게 생긴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두 개 군, 그다음에 9개의 구가 생겨서 11개 의 기초자치단체가 내년도 7월 1일부터 출범을 한다. 그 얘기는 실제 지금부터 이미 행정구역 개편에 대한 준비가 시작이 됐다. 옹진군이 있습니다. 옹진군, 강화군이 있죠. 그래서 실제는 인구는 서울이 약 1000만, 뭐 900 몇십만이라고 하고 경기도가 한 1400만 뭐 이렇게 얘기하고 인천이 300만이 좀 넘는데 인천이 인구가 늘어나는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늘어나는 도시 중에 하나다 보니까 이렇게 더 구가 늘어난다고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이제 서울보다는 훨씬 커요. 바다를 끼고 있다 보니까 훨씬 질이 지역적으로는 지올로지컬한 측면에서 훨씬 넓다고 봐야죠. 넓게 분포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의 뭐 경기도 못지않게 경기도는 서울 북도하고 남도 이렇게 돼 있잖아요. 못지않게 큰 게 인천시입니다. 인구는 300만, 서울의 한 3분의 1, 경기도의 한 4분의 1, 5분의 1, 5분의 1까지는 안 되고 4분의 1, 그 사이 4점 몇 분의 1 이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검단구, 서구, 제물포구, 영종구가 이렇게 생긴다. 그래서 10개의 기초자치단체에서 11개의 기초자치단체로 바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뭐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제 이렇게 인천시가 이제 11개 기초자치단체로 분구가 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제 그거 중에서 이제 제가 여기 지금 살고 있는데 동춘동에 연수갑이죠. 이 지역하고 연수을 지역. 연수을 지역은 제가 이제 여기 뭐 인천대, 인하대, 그다음 재능대, 연세대가 있는데 여기에서 다 강의를 해봤어요. 그래서 뭐 겸임 교수도 해보고 개건 교수, 초빙 교수도 해보고 이러다 보니까 좀 압니다. 이 지역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여기 있는 앵커 기업들, 삼성바이오로직스나 뭐 셀트리온이나 다 제가 거래를 조금씩은 해봤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지 좀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데부터 우선 제가 좀 아는 데부터 한번 정치적인 이슈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쪽은 이제 구도심이고 이게 신도심이고 옛날에 이제 송도 유원지 하면 실제 이쪽에 옥년동 이쪽이었죠. 그래서 여기 지금도 이제 여기 골프장이 8홀짜리인가 골프장이 있는데 퍼블릭이 이제 이쪽 바로 옆에가 옛날 송도 유원지였죠. 요즘 세대 분들은 모르죠. 그다음에 이제 이게 지금 매립이 돼서 이렇게 크고 있고 앞으로 연수구는 이쪽에 시흥 쪽으로 더 뻗쳐가면서 매립하면서 뻗쳐갈 것 같다. 언젠가 여기 다리가 놓여지든지 시흥하고는 뭐 거의 뭐 그냥 땅에 붙든지 모르겠어요. 어떤 식으로 갈지.
그래서 이쪽에 지금 이슈는 어쨌든 이런 그 원도심과 새로 발전하는 도시 간의 격차, 같은 구에 속하지만 지금 분구 이슈도 자꾸 떠오르고 있어요. 송도구 분리하느냐 마느냐. 그다음에 세계적인 바이오 허브가 있다는 거죠. 그다음에 이것이 지역하고 연계 있음에도 지역의 경제 발전과 뭐가 연계가 돼야겠죠. 그다음에 급증하는 인구 대비해서 스마트하지 못한 좀 지역 인프라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것들이 이슈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한 10개로 더 브렉다운해서 이슈화해서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조금 전에 그 지도를 다시 이제 이렇게 다른 지도를 구해봤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동이름만 쭉 나옵니다. 연수 일동이동 해가지고 이제 동이름 위주로 정리를 해봤고 여기 이제 뭐 개발구 해가지고 뭐 11구, 뭐 10공구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연수구도 좀 특이한 게 인천시하고 비슷하게 이 5, 6, 7, 8기 이 정권의 변화에 따라서 이 구청장도 계속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교대로 스위칭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천시합 똑같은 문제를 안고 있죠. 이게 어떤 정책의 연속성이 이어지는 게 아니라 서로 이제 견제하고 비난하는 관계다 보니까 경쟁하는 관계다 보니까 상대권을 좀 깎아내리고 자기 거는 올려야 되는 그래서 이게 정치적인 제일 큰 이슈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 외에도 송도 경제, 정치적인 거고, 송도 경제의 불균형 문제라든지, 동춘동, 연수동, 원도심의 역차별 문제, 그다음에 수도권 매립지 종료 이후 연수구 영향권 이슈, 송도 K바이오 및 첨단 산업 공약의 실효성 논란, 연수구 일부 지역은 이제 인구가 감소하고 일부 지역은 올라가고 있죠. 교육 환경 이슈 악화, 교통지역이 있죠. 연수구의 구조적 교통난, 경제공동체 재편 문제, 청년창업 환경부실 문제, 연수갑, 연수을, 국회의원 선거가 연수갑, 을 이렇게 돼 있는데 지역정치 구도 변화가 예상이 되죠. 왜냐하면 이제 이쪽에 정일영 의원이 연수을인데 이미 인천시장 출마를 선언을 했어요. 그런데 여기에 또 이제 박찬대 의원이 연수갑인데 할지 말지 한다는 얘기도 많이 했는데 하면은 누가 될까요? 경쟁에서 어쨌든 당 대표 나왔다가 탈락된 박찬대 의원이 조금 더 유망하지 않겠느냐 하는 논란 사람들의 여론이 있습니다. 어쨌든 송도 경제성장의 불균형 문제부터 보면은 학교 교통이나 주차 의료 인프라 부족이라든지 공구 11공구죠. 10공구, 11공구 이쪽이 개발이 좀 지연되고 있는 거 아니냐. 그다음에 이제 영리병원이나 외국인 대학 유치에 대한 논란이 있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은 개발의 공공성 강화를 내세우고 있고 국민의힘은 이제 글로벌 도시 이거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개혁신당은 어느 쪽이냐? 송도 경제가 연수구민 전체로 체감할 수 있도록 또 이런 앵커 기업들의 경쟁력이 연수구 전체의 지역적인 경쟁력, 경제적 경쟁력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연계될 수 있도록 하는 것 이런 것들이 저희가 내세울 정책이라고 보여집니다. 다음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동춘동, 연수동 간의 그 원도심과 신도심 간의 역차별 문제, 송도 지역 개발에 있어서 가려졌죠. 그래서 동춘, 연수, 청하, 공련의 생활환경 개선이 지체가 되고 있고 노후 주거지 재정비 문제입니다. 그래서 실제는 아마 인천시 전체에서 보면 노후 아파트가 연수 갑 지역이 제일 많아요. 많은데도 불구하고 연수 갑과 을 지역을 평균을 내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좀 떨어져 보여요. 그러면은 오래된 아파트에 대해서 어떤 이슈가 있죠? 재개발 이슈가 있죠. 그런데 실제는 지금 부평이나 이런 데 밀리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연수 갑 지역에 대한 원도심에 대한 아파트 재개발 문제 이것도 굉장히 앞으로 중요하고 그래줘야지만 이 도시가 주거 도시로서 어쨌든 환경이 더 발전해줘야지만 이 연계해서 산업의 발전과 더불어서 연계해서 이 전체가 한 블록으로 발전할 수 있다. 더 나아가서는 남동구의 소부장 사업과 연계해서 발전시키는 것이 더 바람직하겠다. 좀 이렇게 크게 삼각편대로 보는 필요가 있지 않느냐. 지금 실제는 남동공단의 주거 배드타운이 바로 연수구가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 승기천을 중심으로 서로 오가면서 지내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일은 여기 남동구에 가서 하고 여가 생활이나 집안
주거는 연수동에 사는 연수동이나 동춘동에 사는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치가 이제 개발이나 우선순위를 좀 왜곡하고 있다 이런 게 있어서 우리는 이제 연수구 전체의 균형 발전 10년 플랜을 좀 제시하는 게 어떠냐 이런 고민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이제 세 번째는 수도권 매립지 종류의 연수구의 영향권 이슈입니다. 그래서 연수구가 직접 이해 당사자가 될 수도 있다. 악취, 환경 문제, 소각시설 신설이라든지 재활용, 인프라 확충 등이 지역 갈등을 촉발할 수가 있고, 그래서 아직도 여야 정쟁으로 방향이 정해지지 않았어요. 이게 이제 선거제도의 어떻게 보면 문제점인데, 이 기초자치단체나 광역에 이렇게 선거제도로 하다 보면 실제 장기간의 전체적인 도시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단기적인 성과 위주로 하고 있죠. 그래서 장기적이면서 또 건드리면 괜히 이제 부담만 되는 게 있어요. 풀리지 않는 답이 쉽게 정해지지 않으면서 정치적 부담만 가는 이런 건 서로 피해 가려고 하는데 그게 가장 큰 게 아마 이 소각장 문제, 그다음에 쓰레기 매립시설 이런 걸 겁니다. 그래서 이제 환경의 정쟁이 아니라 과학적, 산업적 해법을 제시해야지 된다. 네, 저희는 이제 가능하면 리사이클링 하는 쪽에 첨단 기술의 테스트 베드로서의 인천시, 더 나아가서 연수구에 이런 정책을 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에 또 이제 어쨌든 아까 말씀드린 앵커 기업이 삼성바이오로직스나 삼성바이오 APS, 셀트리온, 그다음에 뭐 동아도 이쪽에 일본하고 같이 합작했던 회사가 있고 또 앞으로 뭐 SK도 오고 있고 롯데도 큰 대형 CDMO 공장을 만들고 있죠. 그래서 이때 규제 완화가 이제 부족하고 바이오 인력 공급 미스매치가 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지역 대학하고 기업 간의 연결이 좀 약하고 또 이제 제가 또 많이 관심 갖는 분야인데 이런 바이오 산업의 발전 못지않게 소부장 산업의 발전이 중요한데 이 소부장과의 연결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국산 소부장과의. 남동구에 또 많은 소부장 기업들이 있어요. 이쪽과 연결해서 서로 공급망이 만들어지는 이런 쪽으로 가야 된다. 그래서 이런 쪽이 이제 제 전공 분야이기 때문에 송도 바이오 공급망, 그다음에 실습 R&D 시설 인프라에 진짜 지금 뭐 서울대에서도 하고 연세대에서도 하고 인하대도 하고 막 인천대도 하고 있는데 인력 양성사업 심지어 여기는 바이오 고등학교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바이오 고등학교에서도 하고 있고 뭐 또 전문대학 성격인데도 하고 있고 그런데 이것들을 조금 더 체계적으로 조직적으로 관리를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인력도 여러 단계가 다 필요해요. 현장에 가보시면은. 그래서 이제 옛날에는 뭐 테크니시안, 기사 이렇게 이제 저희 때만 해도 이렇게 나눠졌는데 어쨌든 현장 장비의 운영 인력, 그걸 관리할 인력, QC, QA, 뭐 이렇게 생산 매니지먼트 하는 거 이런 것들이 인력에 따라서 잘 분화된 교육 시스템이 갖추어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원도심 같은 경우도 일부 인구 감소 문제도 있고 외국인이 또 많이 들어오는 거 있습니다. 그래서 출산율이 하락하면서 송도는 오히려 학군이 포화 상태에 있는데 신도심이죠. 원도심에서는 학교가 축소돼야 되는 노후화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보면 원도심 같은 경우는 대부분의 평균 연령이 굉장히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는 중고등학교는 진학할 학생들이 없어요. 초등학교도 그렇고. 그래서 이제 뭐 마이스터구나 이런 바이오 마이스터구나 이런 데 좀 잘 되는 것 같은데 일반 고등학교는 오히려 지금 학생 수가 주는 학원은 과밀돼 있고 공교육은 좀 약화되는 게 아니냐 신도시죠. 그래서 이제 저희가 내세울 수 있는 거는 이제 연수구 교육 정상화 로드맵을 만들고 공교육하고 산업이 연계되는 스템 교육 도시로 잘 연계를 시켜야겠다 이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천시 전체가 다 갖고 있는 문제긴 한데 교통지옥이죠. 원도심, 그다음에 신도심 간에 구조적 교통난이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에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출근길이 정체가 심하죠. 그래서 제3연륙 개통 이후 교통량이 폭증하는 게 지금 우려가 되고 있고, GTX-P가 어쨌든 착공이 지연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일자리나 교통이 미스매치가 있죠. 그다음에 이제 BRT나 트램을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고,
그래서 인천형 모빌리티 3.0 저희가 내세우고 싶은 거는 이거의 근본은 그거죠. 빅데이터 기반으로 교통을 최적화하는 정책을 좀 했으면 좋겠다. 그다음에 이제 광역과의 연결, 그다음에 뭐 GTX D 노선도 어떻게 장기적인 관점에서 또 착공을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쪽이 교통 문제 해결의 저희 정책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저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기 연수 갑과 을의 경제적인 격차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뭐 집값부터 차이가 나죠. 배 이상 2.5배, 3배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송도 중심 상권이 호황인 반면에 원도심 상권은 침체돼 있죠. 그래서 소상공인 지원 정책의 실효성도 논란이 있고 재래시장 경쟁력 개발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동춘시장이나 전학, 옥년시장이 이런 쪽에 어떻게 개발할 거냐. 개혁신당을 차별화하기 위해서는 어떤 상권에 대한 빅데이터, 지역 상권을 진단하고 재건 플랜을 저희는 세우겠다 이런 생각. 그래서 정권이 바뀌면서 정책이 바뀌는 게 아니라 일관성 있게 가는 정책을 어떻게 구상할 거냐 하는 게 저희들이 내세울 이슈입니다. 여덟 번째는 저희가 이제 연수구 청년 창업 환경부실 논란입니다. 송도는 세계 최고 수준의 회사들이 있지만 청년 창업 생태계는 매우 약한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공공창업 지원 공간이 부족하고 제조, 바이오, IT 창업, 장비 인프라가 전무합니다. 그래서 이런 쪽에 송도 메이커시티, 송도하고 바이오, IT, AI, 융합 이런 창업 허브를 좀 설립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첨단은 이쪽에서 하고 조금 이제 뿌리 산업은 남동구에서 더 발전시키고 다변화시키는 쪽으로, 그다음에 서로 시너지 관계를 일으키는 유도 이런 쪽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카메라가 꺼져 있었어서 다시 켰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현재 연수 갑은 박찬대 의원이 있고 연수을의 정일영 의원. 정일영 의원은 지난번 또 얼마 전에 9월 달인가요? 대통령 와서 바이오 산업을 위한 어떤 간담회 같은 걸 했는데 그때 실제는 좀 나섰다가 조금 바보가 됐죠. 그래서 실제 내용을 이해 못하는 말귀를 못 알아듣는 발제자의 내용을 못 알아듣는 그런 좀 일이 있었는데 이제 어쨌든 인천시장을 나가시겠다고 하니까 이 두 분 중에 어떤 분이 나갈지 관심이 있는 겁니다. 그다음에 총고 보궐이 이제 지방선거와 보궐이 겹칠 가능성이 있는 지역이고 그래서 이게 어떤 파급력을 가질 것 같고 이제 이런 그 식의 이해관계 정치는 이해관계에 따라서 바뀌죠.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여야 낡은 정치에 대한 어떤 피로감이 있는 지역이다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여야의 시장이나 구청장이 바뀔 때마다 정책이 전면으로 변경되고 있다. 대표적인 피해 사례를 꼽자면은 송도의 11공구 개발 방향이 계속 바뀌고 있고 원도심에 대한 재정비 속도가 차이가 나죠. 교통 인프라나 우선순위가 서로 경쟁 관계에 있기 때문에 뒤바뀝니다. 이거에 따라서 주민 피로도가 커지고 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정쟁이 아니라 실력으로 행정의 연속성을 우리는 뭐 여든 야든 지원하겠다 이거예요. 잘된 거는 지원해주고 받아주고 그리고 저희의 어떤 정치적인 이해관계보다는 시민을 바탕에 두고 시민을 위한 연속성이라는 측면에서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이상 이제 한 10가지 이슈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이런 것들을 종합할 때 연수구 정책을 한 8가지 아젠다를 좀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송도, 동춘, 연수, 옥년의 균형 발전 마스터 플랜을 좀 짜면 좋겠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그다음에 송도 바이오나 첨단 산업, IT나 AI 이런 거와 연계해서 지역 대학이나 청년을 연결하는 탤런트 파이프라인을 구축하고 연수구 생활 SOC 대전환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주차장, 체육시설, 노후공원을 좀 개선해야겠다. 그다음에 소득권 매립지유, 환경에너지, 신전략을 가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스와 리사이클링 허브로 발전시키면 좋을 것 같다. 그다음에 원도심을 재정비하는 패키지를 개발해서 청학동, 동춘동, 노후 주거지를 개선한다. 그래서 저는 이제 여기에 더 덧붙여서 실제는 이 갈매기 투어라고 제가 얘기하는데 영종도와 월미도, 송도를 잇는 이 바닷길 투어 코스를 좀 개발하려고 합니다. 이걸 따라서 원도심이 오히려 발전할 수도 있겠다.
그래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또 하나 연수구의 제일 큰 문제는 이 중고차 수출 단지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금 상당히 좀 보기 싫은 흉물로 남아 있는데, 이게 또 환경오염 문제, 평가 문제 때문에 서로 미루고 있어요. 특정한 기업이 또 그 사이에 껴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문제도 빨리 해결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청년 제도전 지원센터, 바이오 IT 창업, 팹랩을 설립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송도 교통을 해결하기 위해서 CTXB가 빨리 완공이 돼야 되고, 스마트 교통 체계가 갖춰야 될 것 같다. 그다음에 이제 단절된 시정, 부정, 그다음에 연속성을 회복해야겠죠. 정쟁 중심이 아닌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행정위원회, 제가 시 정책에서도 내세웠던 거죠. 시민이 참여하는, 여기서는 국민이 참여하는 제대로 된 행정위원회를 구성해서 정책의 연속성을 정권이 바뀌더라도 해줄 수 있는 이런 쪽으로 개발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